2021년 거제시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랜선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방송인 류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그리고 대학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꿈과 장래희망을 준비할 텐데요. 그럴 때 나는 어떤 것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미국의 한 소설가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면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도 풀어낼 수가 없다. 요것처럼 그 문제는 제 생각엔 여러분들 바로 그 도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도전의 갈림길 중에서 과연 어떤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의 좌표가 되어드리고 인생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되어드릴 만한 그런 우리 또 직업군의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소프트웨어 개발자,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마술사, 유튜버까지 오늘 영상을 함께하는 친구들께서는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최고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화려한 여정 지금 출발합니다.
It's on the killing spree. Panic burn to Austerlitz. The fall of France and the German Blitz. The cruelest of atrocities. Europa's blood is born of these. Bolsheviks and feudal lords, chivalry to civil wars, fascist rule and genocide. Now we face the rising tide of new crusades, religious wars, insurgents imported to our shores. The Western world, gripped in fear, the mother of all battles here. Empires built and nations burned. Mass graves remain unturned. Descendants of the dispossessed return with bombs strapped to their chests. This hateful life and death in hate, emerging from the new caliphate. The victors of this war on fear will rule for the next 1,000 years. Leningrad, Berlin Wall, March on Rome, tensions fall, lightning war, Dresden night, drop the bomb in this fight, never again.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마술은 어떻습니까?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45분에 저에게 엄청난 마술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바로 로또에 당첨되는 건데요. 이것처럼 현실성이 없지만 우리 동심을 자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억을 가슴 깊이 담을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 거치시를 대표하는 최고의 마술사입니다. 고삼식 마술사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술사 코스 고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로 콘서트를 통해서 마술사의 직업에 대해 소개하게 된 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술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고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시 마술연합회 소속의 활동을 하고 있는 마술사입니다. 자, 마술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제일 먼저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게 있습니다. 항상 어딜 가도 마찬가지죠. 자, 그 질문은요, 바로 마술이란 뭘까입니다. 자, 마술이 뭘까요? 네, 마술이 뭐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마술이 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에이, 사기잖아요, 속임수인데,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신기한 거예요, 비둘기 나타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긍정적으로 마술을
보느냐, 부정적으로 마술을 보느냐에 따른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마술을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마술이 사기나 속임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절대 지금부터는 없기를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총에 맞아서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자, 진짜 피예요? 진짜 죽은 걸까요? 아니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짜 피인데 재미없는데? 가짜로 죽은 거잖아. 에이, 재미없어.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드라마에 빠져서 안 돼요 막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보게 될 건데요. 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마술사들은 연기를 하는 거죠. 그 마술사가 비밀을 안 가르쳐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모른다 그래서 에이, 사기야, 속임수라고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마술사는 뭘까요? 마술사는, 자, 그런 마술을 가지고 마술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마술사라고 하겠죠. 자, 마술사가 되려면 첫 번째 지켜야 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마술의 비밀을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마술 한 가지를 배워서 그 마술을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게 되면 상대방은 항상 어떻게 하는 거야? 가르쳐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착해요? 착합니다. 그래서 그 마술을 고민을 하다가 가르쳐줬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고맙다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에이, 별거 아니네, 에이, 시시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정작에 여러분들이 그 마술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마술을 보여주려고 하는 순간 그 친구는 아는 체 하고 싶은 거예요. 앉아서 나 그 마술 하는데 손에 뭐 쥐고 있더라? 이렇게 비밀을 이야기해버립니다. 절대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술의 비밀은 항상 여러분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신앙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똑같은 마술을 여러 번 반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비밀이라는 게 노출당하겠죠. 그래서 절대 똑같은 마술을 여러 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술을 연습하지 않고 보여주게 되면 실수를 할 거고요. 실수를 하게 되면 트릭을 노출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연습을 해서 충분히 연습을 해서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술을 보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칙도 있는데요. 이건 한 가지 박수와 환호를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박수 한번 줄까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박수와 환호를 많이 해주게 되면 연기자들은요 신이 나서 더 많은 것들, 더 열정적으로 연기를 하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마술의 종류는 어떻게 있을까요? 마술의 종류는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크게 네 가지로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마술, 그 다음에 스테이지 마술, 팔러 마술, 일루전 마술, 네 가지로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클로즈 마술이라는 건 뭘까요? 네, 그렇죠. 가까이서 보여주는 마술을 클로즈업 마술이라고 합니다. 카드나 동전을 이용한 마술들이 되겠죠. 그리고 스테이지 마술은요, 일전에 앞에 봤던 마술 보셨나요? 음악을 놓고 무대에서 펼치는 마술들, 이런 무대에서 하는 마술을 스테이지, 즉 무대 마술이라고 그럽니다. 팔러 마술은요, 클로즈업과 스테이지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소규모의 공간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보통 하는 게 특징적인데요. 보통은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마술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보통 코믹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코믹 팔러 마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자, 마지막 일루전 마술. 일루전 마술은 뭘까요? 네, 일루전은 환상이잖아요. 환상. 아주 큰 무대에서 사람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사람이 잘렸다가 붙이는지 헬리콥터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큰 마술을 일루전 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술을 배우게 되면 클로즈업, 스테이지, 팔러 정도의 마술을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술사가 되려고 하면 어떤 길이 있을까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독학이었습니다. 독학.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멀리 가서 아주 마술 잘하는 사람 밑에서 배우는 독학이었죠. 그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술 학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술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일정의 기간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마술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격증을 따내시면 됩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마술사, 그 다음에 주니어 마술사, 시니어 마술사 자격증이 있을 거고요. 마술사 1급, 2급, 3급,
마술 교육 지도사 1급, 2급, 3급 이렇게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셔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술사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마술사는 어떤 일들을 할까요? 어떤 일들? 그렇죠. 마술 교육이라는 걸 하겠죠. 그죠?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이나 중학교 방과후 수업에 들어가서 마술 교육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술 강의, 기업체나 이런 특강들을 하겠죠. 그죠? 그런 마술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마술 공연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은 마술사는 공연을 하는 마술사겠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마술 대회에 출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활동들을 마술사들이 활동을 하고, 특히 젊은 마술사들은 마술 대회에 출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아주 유명한 마술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술사들은 누구죠? 네네, 최연우, 네, 이영결, 그리고 단 지금 세 사람밖에 모르시는데요. 사실은 정말 대단한 마술사들이 많으십니다. 제일 중요한 마술 대회가 피점이라는 마술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마술 대회가 있습니다. 세계 마술 올림픽인데요. 2018년도에 부산에서도 열렸습니다. 이런 피점 대회에 우리나라 참가자들이 거의, 물론 분야는 여러 분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대부분 상위권에 1위에 활동 1위를 차지하곤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하시면 피점이라고 치시고요. 우리나라 마술사에 대해서 치시면 엄청난 많은 마술사님들을 보게 될 겁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술사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네. 아니면 뭘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주 다양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술의 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전문 직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직종을 가지고 않고 요즘에 엔잡너라 그래서 많은 직업들을 가지는 게 특징적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선생님이신데요, 마술을 아주 잘하시는, 거의 프로 마술사처럼 활동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변호사신데 마술을 배우셔가지고 지역에 공연 봉사를 하시는 마술사님도 계세요. 이런 것처럼 마술이라는 것은 제2의, 제3의 직업으로 가지고 지역사회에 공연 활동을 한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부분에 제2의 직업으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활동을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지를 제가 먼저 받은 게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업은 무슨 일을 하나요인데요. 마술사니까 당연히 마술 교육, 강의, 마술 공연, 그리고 마술 대회 같은 걸 참가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저도 역시 마술을 늦게 한 편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 마술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생일 파티 때 간단하게 배운 마술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관객들이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역시 마찬가지 저도 마술을 더 많은 걸 보여주다 보니까 계속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부캐가 본캐인 마술사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관심을 먼저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마술대학, 동아보건대나 아니면 마술학원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주셔서 정말 유명한 마술학원이나 동부산대, 동아보건대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유일합니다. 마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시는 분 많으신데 유일합니다. 세계 유일 마술 대학입니다. 거기서 자격증을 따셔서 활동을 하시면 되시겠죠. 자, 연봉은 얼마인가요? 민감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요. 최현우 씨나 이영길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연예인 정도의 어떤 활동들을 하시니까 그렇게 구분을 하실 거고, 그 밑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시는 마술사님도 계실 거고요. 어느 기획사에 소속된 마술사님도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하게 되면 보통 기본 300에서 한 600 정도 활동을 하실 거고, 물론 더 이상 더 이하도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듯이 자기 능력에 준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만 하시면 더 높이 오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직업의 전망은 어떤가요? AI가 모든 직업들에 많이 침투를 하지만 이런 공연은 문화인 거고죠. 교육도, 마술 교육도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AI가 대체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망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이 되었던 건 언제일까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지역 아동 쪽에 가서 이렇게 마술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이렇게 우연히 이제 재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 그 전에 별거 아니지만 그때 이제 가르쳐 줬던 마술을 나 이 마술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그 친구한테도 긴 시간이었고 저도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아직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거에서 정말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마술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요, 저는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다 그러면 못할 게 없는 겁니다. 상상하고 그 이상을 상상하게 되면 기적처럼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적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기적은 여러분들한테 새롭고 멋진 직업을 갖게 할 겁니다. 마술처럼요. 상상하세요. 그리고 그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내시면 됩니다. 네. 진로 콘서트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분을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항상 장래희망을 적으라고 하면 대통령, 경찰관, 소방관, 개그맨이 다 대다수였는데 요즘에 우리 한 포털 사이트의 통계에 따르면 36% 이상이 유튜버를 꿈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버의 현직에 계시는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튜버에서 좌니라는 채널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컨텐츠는 리뷰하는 컨텐츠로 지금 활동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흔히들 그 유튜버라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이 있겠지만 유튜버는 정확하게 어떤 직업인가요? 이게 사실 유튜버란 직업이요. 지금 생긴 지도 굉장히 얼마 안 됐고요. 이게 직업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돈을 바로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직업 자체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유튜브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조금 살짝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유튜버라는 사람들 많이 못 부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직업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연예인은 아니고 방송인도 아니지만 보통 이 유튜브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나 정보를 주고 싶다거나 또 내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싶다거나 이런 사람들 한데 모여서 하는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흔히들 이제 이런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청소년 친구들이 제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불과 이제 제가 나이 차이가 한 10년 정도 날 것 같은데 10년 전에는 이런 미디어 세상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 세상이 곧 10년 후면 또 다른 플랫폼과 또 다른 매체로 인해서 사라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빠르게 급변하는 이 시대에서 발맞춰 걸어가려면 여러분들께서 신문 혹은 뉴스를 많이 보셔야지 이런 시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트렌드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네. 네. 사실 그 유튜버라고 하면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웃기면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춤을 잘 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렇죠. 이제 특히 이 유튜브가 왜 이제 인기가 많아졌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좋아하니까 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이 유튜브를 쓰게 된 이유들이 있거든요. 특히 초창기에는 이 유튜브에 연예인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유튜브는 일반인들의 영역인데 여기에 연예인이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당장 스마트폰만 켜고 확인해 봐도 연예인들이 개인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이 유튜브 내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또 굉장히 안에서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하고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이렇게 계란으로 바위를 깨기보다 그 바위가 되었을 때 다가오는 계란들을 쉽게 막아낼 수가 있다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네. 어떻습니까? 이제 유튜버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사실 이렇게 무대에서 하는 일을 원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이렇게 관심 받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재밌는 걸 좀 하고 싶었어요. 특히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뭐가 어떻게 소통을 좀 하고 어떻게 좀 더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하다가 처음엔 틱톡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틱톡이라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다가 저는 조금 더 영상을 길게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넘어와서 영상 활동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유튜버라는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나요? 뭐 자격증이 있나요? 혹은 뭐 유튜버 학과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유튜브가 뭐 딱히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딱히 없어요. 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 물론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런 외관적인 것도 중요하고 뭐 이런 영상 편집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내가 이 영상을 찍고 나서 그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간혹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스마트폰 영상을 볼 때 한 8분, 5분 이 영상을 잠깐 보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편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컷 편집에 자막만 넣어도 한 3시간에서 4시간이 그냥 사라져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귀찮거든요. 귀찮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근데 그 마지막에 완성됐을 때 그 내 모습을 그리고 그 영상을 되게 좋아해야만 이 직업을 대해서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좋아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리를 해보면 단순히 요즘 그 유튜버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질 수가 있고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들 하지만 그렇죠. 그 직업을 좋아하고 꾸준히 노력한 자에게만 그런 영광이 온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미삼아 나 유튜브 한번 해볼까? 나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그냥 도전 정신 가지고는 무슨 일을 해도 안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런 정신으로 하기엔 조금 많이 힘들죠. 네. 그죠. 구독자는 지금 몇 명이죠? 제가 지금 현재 구독자 수는 1280명이고요. 수익이 이제 발생하겠네요. 수익은 아직 그 시청 시간이 아직 모자라서. 4,000시간. 네, 근데 제가 이제 리뷰 컨텐츠를 찍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제 협찬이나 광고는 찍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실제로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라고 물어봐도 됩니까? 이게 뭐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괜찮아. 말해줘. 얼마? 제가 그러면 그 최근에 찍었던 건 좀 그렇고요. 네. 제가 과거에 찍었던 걸로 하면 제가 화장품 리뷰를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화장품 리뷰. 네, 이게 뭐 남자 로션 이런 거였는데 네.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화장품을 전부 다 제공받고 네. 그리고 돈은 30만 원 정도. 30만 원. 네. 네, 물론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네. 이거 같은 경우에 또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 되게 엄청 큰 금액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구독자 수가 많이 올라가고 조회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로 더 많이 네, 벌겠죠. 훨씬 더 많이 올라가죠. 가장 많이 받았던 게 한 얼마입니까? 그게 제일 크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30만 원? 네. 그렇군요. 우리 광고주 여러분, 우리 좌한 씨에게 많은 광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엑스트라로 좀 출연해가지고 네, 그럼요. 8대2 정도. 저는 그 끼워 팔기 저 잘하거든요, 여러분. 아무튼 아무래도 이제 그 유튜버라는 그 직업이 참 많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개그 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TV 프로그램이 많이 쳐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가장 핵심 포인트는 ATL과 BTL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을 보다가 TV를 보다가 이제는 휴대폰 세상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맞추려면 정말 그 유튜버라는 직업이 엄청난 전망을 저는 자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현재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네네.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할 때도 항상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지만 너무 이렇게 밝아요, 미래 자체가. 특히 뭐 사람들이 유튜브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친구들이 BTS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분들이 너무 대단하지만 그렇게 유명해지기까지 있어서는 솔직히 유튜브란 플랫폼도 굉장히 한 몫을 했거든요. 실제로 유튜브 안에서 컨텐츠 이렇게 파생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오징어 게임만 봐도 그 오징어 게임 부가적인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뭐 코스프레도 있고 뭐 달고나 먹방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해서 파생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유튜버들이 아무리 많고 또는 영상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 영상을 잘 찍고 좋아하는 걸 꾸준히 찍으면 충분히 전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요런 그 리뷰라든지
괜찮아. 그렇죠. 우린 깐부잖아. 그렇죠. 이런 것처럼. 네. 왜냐면 이런 예전에는 UCC라고 했죠. 이렇게 짧은 영상들을 편집을 하고 따라하고 패러디를 했는데 요즘은 이거 유튜브 세상 안에서 네. 영화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음식을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누가 먹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 바로 유튜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보람됐던 적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로 남들한테 뭐 이렇게 말해주려고 시작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제가 좋아서 시작했던 이 분야에서 그냥 제가 조금 더 일찍 해보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많이 해본 이 경험담을 쌓아서 이렇게 좀 어린 친구들이나 또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뭐 제가 엄청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네. 아직 많이 부족한 이 부분에서도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특히 제가 이렇게 강연 같은 걸 하면 되게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너무 보기 좋다. 잘생겨서 그래. 잘생겼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특히 제가 이 유튜브에 관련된 강의나 강연을 할 줄 좀 많이 보람차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뭐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 정보들을 알려주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강연이나 강의를 할 때 가장 보람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유튜버를 꿈꾸는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선배로서 네. 요것만큼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라. 뭐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유튜브도 하시고요. 또 이제 시작할 분들이 있으시니까요. 처음에 찍을 때요. 일단 다 찍어보시면 됩니다. 뭐 컨텐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먹방도 찍어보고 브이로그도 찍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찍어보다가 그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길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리뷰였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먹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결과물이 쌓여서 이게 결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뭐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가장 해보고 싶은 거, 찍어보고 싶었던 거, 뭐 따라해보고 싶은 거 전부 다 해보면서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이렇게 전 씨의 이제 내용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청소년시기에 특히 해야 될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을 찾기 많이 어렵죠, 그죠? 여러분 청소년이라는 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도전을 할 수가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꾸준히 하면 꼭 성공이라는 단어가 내 근처에 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역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유튜버를 꿈꾸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30대 중반에 아저씨도 할 수 있는 게 유튜버잖아요, 그죠? 그렇죠. 구독자 몇 명이라고요? 자, 1280명입니다. 저는 이제 방금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려서 400명 이제 겨우 돌파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앞으로 잔 씨의 승승장구하는 삶을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전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자, 이번 초대석은 아마 여러분들 우리 여학생들이 가장 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무대고요.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하죠. 정말 그 연예인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 뭐 결혼식을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메이크업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분은 2012년 K-팝 메이크업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멋진 언니가 함께한다고 합니다. 옥혜령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옥혜령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한번 모시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크업 미미 원장 겸 지금 뷰티 강사를 하고 있는 옥혜령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하면 어떤 직업인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저희 웨딩이나 행사 그리고 데일리 메이크업 같은 일반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이제 연예인들 메이크업 해주는 방송 메이크업 그리고 뮤지컬이나 연극, 패션쇼 등과 같이 무대 뒤에서 할 수 있는 무대 메이크업 그리고 할로윈 때 저희들 많이 하는 특수 분장까지 아울러서 이제 시간, 장소, 목적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얼굴에 상처나 과거의 수술로 인해서 상처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상처 커버까지도 해서 감정 커버도 가능한 직업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하면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여러 분야들이 있겠지만
연예인 분들도 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연예인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왜냐면 이제 사실 이제 여중 그리고 여고생들이 꿈꾸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메이크업 아티스트일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어릴 때부터 화장하는 걸 좋아하시는 건가요? 네, 저도 이제 학창 시절 때부터 메이크업을 좀 좋아라 했고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 이유 중 하나도 그때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네, 일명 저는 학교에서 좀 메이크업 잘하는 친구로 불리우다가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메이크업을 계속 해주다 보니 받는 분들이 너무나 좋아라 하고 그 표정이 좋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보통 보면 그 사회자라는 직업은 뭐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도 역시나 뭐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꿈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좀 좌표를 좀 찍어주신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지금 현재 국가 자격증이 있고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저희 미용 고등학교나 2년제 대학 그리고 4년제 대학교 대학원까지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하지만 이런 교육들이 꼭 학교를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별에 따라서 조금은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해야 될 일과 그리고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을 텐데 직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요걸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요거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저희 2019년 워크넷 기준으로는 연봉 3천만 원이란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네네. 네,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저희 지방권, 부산이나 경남 지역권에서는 연봉 처음에는 초봉 1,200만 원부터 그리고 끝 지점은 저는 무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호. 그러면 무한대까지가 뭐 어느 정도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표님은 비밀이지만 요거 정도? 비밀입니다. 비밀이지만 이제 보통 다른 직업군의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괜찮게 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능력이어서 커리어우먼 좋습니다. 자, 이 직업이 사실 보면 기존에 있던 직업들이 사라지고 또 다른 직업들이 생겨나고 이게 빠르게 급변하는 트렌드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직업인가요? 네, 저는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메이크업도 저희가 직접 손으로 해야만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기계가 절대 대신할 수 없는 직업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분야도 저희가 생각보다는 넓게 현장 그리고 회사, 교육까지 분야가 꽤 넓고요. 최근에는 저희 뷰티 크리에이터들과 같이 방송 분야에도 또 다른 직업군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이 직업을 딱 선택했을 때 내가 정말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길 잘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감사하다는 말을 매우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날 함께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날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직업을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직업에 뭐 다 장단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뮤지션들, 아티스트들 혹은 뭐 배우분들 여러 직업군의 여러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활기를 얻어가거든요. 근데 단점을 꼽자면 거리 이동도 많고 조금 제가 쉬어야 할 때 쉬지를 못하는 약간 이런 고충들이 있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랑. 네, 매우 비슷한 점이 있고요. 네네.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단점은 남들이 쉬는 날, 저희 일명 주말과 그리고 공휴일들 즐거운 날에 함께 쉬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입니다. 그게 사실 피크죠, 그죠? 우리 젊음을 팔아서 요게 이제 쌓이는 거니까 맞습니까? 네, 맞죠. 너무 궁금하네. 어느 정도 보는지 난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비밀입니까? 알겠습니다. 끝까지 말씀 안 해주시네요. 자, 사실 이제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이제 꿈꾸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혹은 언니로서 요거만큼은 정말 가슴에 잘 새겨두면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려는 한 말씀 전달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싶으세요? 저희 모든 미용 분야가 이제 생각보다는 매우 평탄하고 쉽지는 않은 길이 되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참고 견디고 자기 개발 계속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실 수 있으니까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옥혜령 강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뭐 글로 보고 영상으로 보시더라도 직접 메이크업을 받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이런 직업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바로 메이크업 쇼가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네. 뭐 기회가 된다면 저도 받고 싶지만 아리따운 여성분 한 분을 모셔서 함께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 등교시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내추럴 메이크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쿠션 제품 이용해 주시고요. 자, 바르실 때는 저희 넓은 부위부터 튀어나온 예쁜 부위들 위주로 먼저 발라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잔여량으로 쓸어서 마무리해 주세요. 네, 자 다음 친구들 눈썹 그리기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는데 눈썹은 항상 끝부분부터 채워서 그려주시고요. 자, 앞부분은 앞쪽 위아래 줄만 살포시 그어서 라인만 선명하게 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끝에서부터 그려주시고요. 앞에는 위아래 라인만 살려서 그어주세요. 자, 그리고 눈썹 펜슬 사시면 항상 뒤에 붙어있는 스크류 브러쉬 이용하셔서 자연스럽게 펼쳐주시면 되세요. 자, 다음 섀도우 들어가실 때 눈두덩이에 지금 파운데이션 때문에 유분기가 많으므로 피니쉬 파우더 혹은 투명 파우더로 유분기 제거부터 해주세요. 다음 너무 과한 색조보다는 음영을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음영 메이크업으로 음영 섀도우만 이용하셔서 발라주세요. 바르실 때는 항상 맨 아래쪽부터 시작하셔서 점점 위로 아이홀 전체로 발라주세요. 다음 같은 컬러를 이용하셔서 눈 위로 보실게요. 자,
언더 끝부분에서 3분의 1 지점 정도까지만 함께 음영을 넣어주세요. 자, 다음 뷰러를 이용해서 속눈썹 컬링을 해주세요. 컬링을 다 하셨다면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속눈썹을 한층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칠해주세요. 뿌리에서는 지그재그로 흔들어서 위로 펼쳐주는 방식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하는 애교살, 애교 라인 만드는 방법. 밝은 톤의 컨실러를 사용하셔서 먼저 볼록 튀어나와 보이게 하이라이트를 주세요. 그리고 음영 컬러 혹은 쉐딩 컬러를 사용하셔서 그 밑으로 얇게 음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결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끝에 음영 겹쳐서 한 번 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 너무 붉은 톤보다는 자연스러운 MLBB 컬러들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르실 때도 안쪽부터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 바깥쪽으로 펴발라 주시면 굳이 빠빠하지 않으셔도 예쁘게 틴트처럼 물들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 내추럴 메이크업 끝이 납니다. 자,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도 바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 안에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칩이
내장되어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프트웨어가 없었다고 하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 우리 동아리 출신이신 윤준서 선배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제 사회로 펼쳐지고 있는 거제시 어울림 청소년 한마당, 죄송합니다.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인데 어울림 청소년 한마당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사회로 펼쳐지고 있는 거제시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이번에는 이분을 꼭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우리 근현대사가 잘 한번 살펴보면 농경사회 그리고 공업사회,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들 합니다. 그것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융복합 기술들이 정말 많이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마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IT 강국이 되지 않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준서라고 합니다. 네,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현재 서울에서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인가요? 저희 회사는 이제 위치 인증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위치 GPS를 활용한 네. 여러 가지 뭐 게임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사실 이게 요즘 그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휴대폰을 보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소프트웨어고 네. 유튜브도 소프트웨어고, 그리고 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 안에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소리가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소프트웨어가 도대체 뭔가요?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을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사실 이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정의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네. 사실 예를 들어서 저보고 예술이 무엇인가요? MC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듯이 정말 그 광범위하고 자리 잡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면 흔히들 저 사람 게임하는 그 오타쿠 아니야? 완전 그 성공한 오타쿠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는 인식은? 과거에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줬던 것은 이제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나 맞죠.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컴퓨터 모니터만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음침한 사람이라고 많이 소개들 되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인식이 바뀌어서 뭔가 첨단, 좀 더 발전,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네. 사람들로 이제 봐주는 게 요즘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그죠? 네. 아니 언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자 되고 싶으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꿈을 가지게 됐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게임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게임? 요즘에는 없어지긴 했는데 플래시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했던 플래시 게임 중에 대표적인 게 졸라맨이라고 네. 똥 피하기 있었거든요. 그 좌로우로 막 움직이면서 막 내려오는 똥 막 피하고 했었거든요. 그게 플래시 게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간단한 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가 스스로 책을 사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책으로 직접 게임을 만들어 보고 나니 직접 제 아이디어를 제 손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크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직업을 선정함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한 분야에 정말 미쳐버려야지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딱 보니까 그 성공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어땠는지 그 뒤에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그럼 내가 이 직업을 잘 선택했구나라고 하는 게 보람 있을 때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직접 원래 지금은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는 이제 게임만 개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친구들이랑 게임을 같이 만들고 그 게임을 대회 출품시키고 상도 받고. 무슨 상? 대상도 받았어요. 야! 네. 고 넥슨 회장님.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창업도 한번 해봤었고요. 창업은 6개월 만에 싹 말아먹긴 했지만. 왜? 아니 실패 요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개발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홍보,
영업, 네. 마케팅, 그렇죠. STP라고 하죠.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정확한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이 어디로 치고 나가야 될지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판단해줘야 되는데 개발만 계속 한 거네 보니까. 맞아요. 안타깝네. 원래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죠. 어머니를 제대로 만나셨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실패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조금 그래도 내가 도전 한번 해보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그런 창업했던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양한 마케팅 등 이런 것들을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정말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가장 머리가 명색하고 분야가 뛰어나고 IT 개발을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신기술까지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왠지 그 요즘 보면 휴대폰 보면 요게 막 접히고 하잖아요, 그죠? 네. 일단 물론 이게 하드웨어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안에 소프트웨어가 받쳐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보안적으로 좀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내다보신다면 어떤 것까지? 뭐 홍채 인식도 나왔고 지문도 나왔고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은데 분명히 또 하나씩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발전될지 잠깐만요. 이거를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가지고 좀 이제 계속해서 보안이라는 것이 이제 현재 원래 있던 거에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지문 인식도 예전에는 이제 기계가 있어야 이제 지문 인식이 가능했는데 맞아요. 최근에는 카메라 성능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로 지문을 찍어서 대박. 등록하는 기술도 요즘에 나왔다고 합니다. 와, 사실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IT 강국의 국가대표라고 저는 부르고 싶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서 한 말씀 전달해 주신다면 앞으로 어떤 기술을 만들어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꼭 한 번쯤은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꼭 개발이라는 것이 직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취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꼭 개발이라는 걸 한번 배워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근데 이 이야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토요일 저녁 8시 45분이 되면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토요일 8시 45분이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로또 추첨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발 하늘의 부처님 제발 한 번만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라고 하면 제 아내가 제 허벅지를 쿡 찌르면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사고 이야기야 제발. 왜 하지도 않고 계속 당첨되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이렇게 방금 우리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우리 오빠 혹은 형이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이 메시지를 꼭 기억을 잘 해놓으셨다가 앞으로 진취적인 그리고 도전에 앞장서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선배로서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소프트 개발자 성함이 윤준서입니다. 윤준서님의 특강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여러분,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거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있고 그리고 물도 정말 깨끗하고 정말 그 또 청소년 친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제 말 맞지? 예. 그것처럼 우리 거제를 대표하는 최고의 합창단이 있다고 합니다. 2021년도 통일부 창작 동요대회에서 무려 대상을 수상한 팀이라고 합니다. 거제시 소년소녀 합창단의 무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난 과부 소원 빌어요. 난 행복
제 사회와 함께했던 거제시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가 뭐 MBTI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말 있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못 이룰 꿈이 없다라는 뭐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처럼 나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과 그리고 꿈과 도전은 A, B, C, D입니다. 뭐냐고요? A, 응애하고 우리가 태어납니다. B, 벌스데이, 생일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D, 데스,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많은 알파벳 C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초이스입니다. 선택이죠. 여러분들의 앞날에 귀감이 될 만한 최고의 축제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수련관으로 모셔서 방탄소년단까지 막 이 무대에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